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일반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C코딩 부분입니다. C코딩은 사실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회차당 문제가 한 문제, 많이 출제되면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을 나는 너무 어려워, 난 문과고 나 되게 뭐 숫자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과목당 20문제고요. 요 과목은 제 생각에는 18개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18개나 맞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꼭 출제되는 아이들은 매번 출제됩니다. 제가 앞에서 막 다른 과목에서는 막 별표해가면서 얘는 100%야 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100%로 출제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과목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거 공부할 시간에 걔네들을 공부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하고 포인터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포인터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터는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반복문만 보게 됩니다. 자, 반복문으로 수열합계 계산하기예요. 우선은 반복문에 사용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ile문하고 C 언어에서 do while하고 포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코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sum 해가지고 20 미만 이렇게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얘는 이제 do while문이에요. do while문은 아래쪽에 보시니까 sum이 20 미만일 때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문 내에 종단을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의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산수예요. 표현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항상 우리가 C 언어 시작하면은 이게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 함수를 라이브러리로 가져옵니다. 우리 앞에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몇 번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내가 표준으로 입출력을 쓸 거야. 여기 보면 프린트문 있잖아요. 요게 요 안에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쟤를 쓰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져다 넣는 건데 우리가 코딩을 디버깅할 때 프로그래밍을 직접 작성할 때는 얘네를 보지만 문제 풀 때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int main voi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메인 함수인데 얘는 int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해 놓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int형으로 뭐가 있어요? sum과 i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각각 초기값은 0과 1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A4 용지 공지를 주십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은 0이구나.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i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얘도 정수형이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요 괄호 보이시죠? 요 괄호 C 언어는 괄호로 해당하는 코드 블럭을 잡는데요. 저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기점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sum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을 sum에다가 다시 넣는다. 즉 기존의 sum 변수에 있는 값에다가 i를 더해서 다시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두 개를 더해서 sum에다 다시 넣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더하기 1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sum을 출력을 해요. %d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진수고요. 이거는 강제 개행. 우리 escape 시퀀스에서 역슬러시에 n이 있었잖아요. new line. 다음 열로 가서 sum이라고 하는 이 값을 출력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출력은 얼마가 나올까? 네, 바로 1이 나오게 되겠죠. 또 그때 i 값도 출력을 하래요. 그때 i 값 여기 sum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밑줄이 내려갔기 때문에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다 쓰지 말을게요. 이걸 제가 쓰면은 더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요게 제가 이게 디버깅 표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처음 어떻게 나왔어요? sum이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얘가 출력이 되고 한 줄 내려서 i가 i 플러스 1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i를 하나 증가시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i가 처음에 1이었지만 얘는 2가 되겠죠? 그 상태로 i가 어떻게 될까요? i를 출력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i가 2로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려요. 이제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야, 썸이 20 미만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썸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1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하나요? 두 개를 더해서 썸에다 넣어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을 출력해요. 그리고 i를 하나 증가시켜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i가 2에서 3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3으로 가요. 이제 이 코드 안 봐도 돼요. 이제 반복하면 돼요. 뭐가 될 때까지? 썸이 20 미만일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3하고 더해서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4가 되겠죠. 4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얘는 이제 5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더해가지고 보니까 21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느 부분에서 중단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현재 얼마예요? 썸이 15죠. 그래요? 썸이 15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전히 어떻게 되나요? 썸이 20 미만이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5하고 6을 더해서 썸이 21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7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랬더니 썸이 이때 당시에 21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썸이 21이고요. i는 7이에요. 총 7번 반복했다. 이렇게 매 회차마다 일씩 증가하는 i를 보통 수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번에는 두 while문이에요. 두 while문은 하단에 있어요. 조건이. 됐죠? 자, 요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될까? 얘도 지금 앞에 보니까 앞에랑 동일하게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냐면 0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1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뭘 먼저 하냐면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합계를 먼저 내요. 합계를. 됐죠? 자, 두 개 합계 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요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i가 하나 증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현재 썸이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쭉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15하고 6이 만들어졌어요. 그치? 여기에서 15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이 6이 된 거예요. 되셨죠? 자, 현재 15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15가 가고 15랑 요거랑 두 개 더해서 21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21이 여기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때 얘는 7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썸이 어떻게 됐어? 뭐야 얘는? 지금은 조건에 맞지 않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종단이 돼서 프로그램을 끝내는 겁니다. 리턴 제로가 프로그램 끝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이 우리는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느 부분 코드만 보면 된다? 바로 변수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턴 앞까지만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게요. 자, 다음에 포문이에요. 포문도 똑같아요. 이렇게 썸에서 합계가 20 미만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썸 여기에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 요 사이에 있었지만 포문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 눌러주고 뒤에 조건을 넣고요. 쉼표 눌러주고 i 플러스라고 하는 i가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i의 값을 플러스라고 하는 건 하나씩 1값씩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즉 현재 i가 1이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썸하고 보면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연산자 방식에 썸 플러스 는 1,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썸은 썸 플러스 i 요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되셨죠? 요거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썸하고 i를 더해서 썸에다 넣으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얘는 반복이 이렇게 반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실제 출력이 21이 나오고요. 얘도 똑같구나. i가 7이 돼서 끝나게 되네요. 얘도 똑같이 모두 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표현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구구단 계산하는 걸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얘네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실제 코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int 단 되어 있죠? 변수 선언이 됐어요. 변수 선언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묵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면 초기 변수 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자, 넘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변수 초기화 값을 1로 명시했어요. 그래서 얘는 넘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 단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i를 문자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scanf 해가지고 야 10진수의 값을 입력받을 거야. 단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 라고 하는 거죠. 단의 값을 입력한 거예요. 여기서 3을 입력했네요. 3을 입력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버라고 하는 값이, 즉 넘버는 어떻게 돼요? 1부터 요 밑에 보시면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넘버는 넘버 플러스 1과 같은 표현이에요. 1씩 증가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넘버가 1씩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증가시키고요. 얘네는 10진수 곱하기 10진수는 10진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형식을 정의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서 실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얘는 형식 문자잖아. 그지? 앞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되고 단하고 넘버를 가져다가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형식 문자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그 다음에 저기에서 곱하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여기 또 는이 있죠. 는 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값을 넣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칸 한 칸 한 칸이 그 값을 출력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진수로 출력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종단이 10 미만이니까 3, 9, 27까지 해서 종단이 되는 그러한 구구단 계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요. 정수 연산에서 16진수로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문제.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야.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가볼게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요 부분만 보습니다. 자, int 들어갔고요. a라고 하는 변수에 얼마를 넣었어요? 3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넣었어요. 그때 분기문이 갑니다. 야, 만약에 b가 5보다 크면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b가 5보다 크면 어떤 걸 출력하냐면 이 녀석을 출력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tru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else 아니면 얘가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아니면일 때 출력하는 거야. 저 조건이 맞으면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걸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얼마야? 5보다 크죠? 그러니까 true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표시 형식 문자가 x로 돼 있습니다. 16진수로 출력하래요. A하고 B하고 두 개를 더하니까 결국은 얼마가 나와요? 13이 나오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진수는 10부터 A입니다. 한 자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력하는 값은 D가 출력되게 됩니다. 요거 앞에서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겠죠? 자,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예요. 요게 앰퍼센트, 그 다음에 바, 윗꺽쇠, 요네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트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출력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개의 값이 있어요. 그럼 얘네를 실제 출력한다라는 거죠. CD2에다가 그 해당하는 결과를 넣어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C라고 하는 아이는 A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얼마예요? 3이죠. B가 얼마예요? 6이죠. 요거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쉽게 변환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다? 1, 2, 4, 8 여기까지만 가도 되겠다. 그지? 자, 3을 만들려면 어디에다가? 바로 요 자리에다가 1을 주면 돼요.
나머지는 00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비트로 우리가 구성을 해요. 자, 6을 만들려면 요 녀석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0, 1, 1, 0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 1은 2죠. 나머지 얼마요? 1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요렇게 거꾸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1, 1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앞에 0을 2개 준 거예요. 자, 6을 한번 가볼게요. 6을 다시 또 2로 나눠봅니다. 2, 3은 6, 나머지는 0이죠. 자, 2, 1은 2,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요렇게 가보면 뭐가 나오나요? 110이 나오는데 4비트니까 앞에 0을 붙여준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진수 변환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얘네는 BCD 코드거든. 가중치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주고 넣어주면 돼요. 됐죠? 아,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할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a %b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이 있죠. a %b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는데 비트기 때문에 한 자리씩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 단위라서. 되셨죠? 요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어떤 값에 0을 곱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소거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 0 나오죠. 얘는 1이 나올 테고 0, 0 나오겠네요. 요 녀석만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5화는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그냥 얘는 1이 나와요. 그래서 1이니까 1 나오고요. 1 나오고요. 1 나오고요. 0 나오고요. 자, 익스크루시브 5화는 배타적 논리합이에요.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1이 나와요. 서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네를 보니까 이번에는 출력 값을 뭘로 했어요? D니까 데시멀이니까 10진수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2진수로 10진수로 바꾸지? 자, 0010이고요.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가중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2의 얼마? 0승. 얘가 2의 1승. 얘가 2의 4지사. 그지? 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중치 값을 곱해서 밑에 결과를 내주면 됩니다. 다 0 나오고 2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10진수도 똑같잖아요. 그 보면 이런 거잖아요. 9가 있고 8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의 자리지. 얘는 10의 자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값을 따로 표현을 했을 땐 두 개를 곱하면 얘가 90인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8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이죠.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98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냥 갈게. 그냥 갈게요. 안 되면 말아. 안 되면 말아. 이거 여기서 그걸 하고 갈 수 없어. 중학교 수업을.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0, 1, 1, 1 이렇게 돼 있고요. 가중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2, 4, 8이에요. 두 개를 곱해요. 1, 2,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해요. 그럼 얼마 나올까? 7이 나오겠네요. 되셨죠? 색깔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지? 자, 이번에는 010이에요. 0101이에요. 여기다 1, 2, 4, 8 줘요. 각각 4하고 1 값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예요. 아니 비트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의 차이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0, 1로 계산하고요. 논리 연산자는 참, 거짓으로 표현합니다.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에요. 자, 갑니다.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해요.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고요. 스캔 F 해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값을 1과 0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때 프린트 해가지고 연산 결과를 A, B 이렇게 줬는데 이 뒤에 보니까 A, %, B예요. B. 저거 뒤에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는 얘는 논리연산자이기 때문에 AND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얘는 바 두 개잖아요. 이거는 무슨 처리? OR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얘는 뭐예요? 느낌표는 NOT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봅니다. 2라고 0이 입력됐어요. 그러면 1, %, 0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 AND 0이에요. AND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논리 곱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0이요.
0이요. 이게 뭐냐면요. 뭔 얘기냐면 AND는 우리가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AND 회로도 사실은 전기 스위치부터 개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요. 여기에 불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A라고 하는 아이고요. 얘가 B라고 하는 아이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0인 상태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1인 상태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 한번 볼게요. 1, 0이라고 했잖아요. 스위치가 닫혀 있는데 얘는 열려 있죠. 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죠? 불이 안 들어오면 0이에요. 그럼 두 개 다 닫히면 그때 불이 들어오면 1이에요. 이게 AND 회로 연산입니다. 이거를 논리회로로 반도체로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인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오화예요. 오화는 병렬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병렬회로고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이 배터리 있고요. 요게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스위치가 닫혀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지. 병렬에선. 그지?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 아, 불 들어와. 불 들어오면 1이야. 끝. 자, 이번에는요. 이 낫은 뭐냐면 반대로 뒤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뭐야? A가 1이죠. 참이란 말이야. 참을 거짓으로 바꾸래.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관계연산자예요. 자, 요거는 두 개가 같다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두 개가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되셨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를 한번 실제로 가볼게요. 자, int 메인 갖고요. 다 볼 필요 없어요. int a, b, A하고 B를 받고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받아요. 글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라고 0을 입력받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A 두 개, B 개가 두 개가 같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야, A하고 B가 같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두 개가 같냐? 아니잖여? 아니지? 그러니까 0이죠. 두 개가 다르냐? 맞아. 자, A가 더 크냐? A가 더 크네, 1. 야, A가 B 이상이니? 아, 당연히 맞지. 자, B가 더 크냐? 아니. B가 뭐야? A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대입 연산자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더하기 는 A. 이렇게 한다는 거는 A는 A 플러스 1이다. 즉 1씩 증가하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앞에다 곱하기 는 주면 B라고 하는 변수는 2 곱하기로 계속 반복한다. 다음에 요 나누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래서 C를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봅니다. A는 10, B는 20, 이렇게 C는 66이에요.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 지우고요. A라고 하는 변수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A는 어떻게 했어? A 플러스는 1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 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 11이 나오겠죠. 됐지? 자, 다음에 B는요. B 곱하기 2 이렇게 했어요. 자, B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들어있어요? 20이 들어있고요. 여기다 뭐 한다 그랬어? 곱하기 2를 한대요. 그러면 2, 2는 4, 40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C요. C는요. 10 더하기 20 한 것을 C로 나눠준대요. 그지?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 C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66이 들어있고요. 쟤를 30으로 나누는 거야. 3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 이거? 60이에요? 66이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럼 몫은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나올까? 6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산술 시프트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 2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얘가 나누기 2배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을 씁니다. 그지?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 미국 애들이 만든 거거든. 미국 애들은 왼손을 써요. 차 다니는 길도 달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왼쪽이 주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2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누기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값을 우측 2회 시프트하면 우측 2번이니까요.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이고요. 좌측으로 2번 하면 곱하기 곱하기 하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문제 본 적 있습니다. 자, 현재 A라고 하는 값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6이 들어있고요. A에. 그 다음에 B에는 64가 들어있습니다. C에는 0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Shift 횟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C 변수에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3을 여기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지워지고 3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첫 번째 A를 어떻게 해요? 이게 어느 쪽이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화살표가. 그러면 얘는 뭐야? 나누기 하라는 얘기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하라는 내용이네요. 되셨죠?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봅니다. 됐슈. 자, 그러면 A에다가 C만큼 반복하는 거네, A를 3으로 나누는 거네. 그죠? 3에 나누면 되겠네? 어떻게? 2로 나눠, 그럼 8이야. 2로 나눠, 4네. 2로 나눠, 2네. 2 나오겠네요, 2. 되셨죠? 자, 반대로 이 녀석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는 거죠? 자, 3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2 하면 얼마? 128이요. 3번 곱하면 돼요. 곱하기 2 하면 얼마요? 256이요. 한 번 더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2 곱하면 5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장 영상을 껐겠지, 그지? 지금쯤이면 이미 껐겠지. 아직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값은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여기 보시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때 뭐야? 네, 이렇게 헥사곤으로 해준다. 그럼 16진수로 표현하는 거죠. 자, 반대로 앞에서는 요거 해봤잖아요.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B가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결과는 7 이렇게 나오겠죠. 해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다 해본 문제들이라. 자, 앞에서 본 문제들이에요. 자, 이 녀석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해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275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문제를 앞에서 풀어가지고 뒤에서 문제 풀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요 문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그지? 자, 한번 가보자. 이번엔 while문인데요. 요거는 네, 제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와서 보고 난 문제입니다. 실제 아마 다른 출판사에는 이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험을 못 보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잠깐 짬내서 부탁드리자면 시험 보고 오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렇게 글이나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제 새로 보고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썸에 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1이에요. 합격자는 시험을 못 봐. 필기를. 예전에는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고 이제 복원된 문제였는데, 자, while은 썸이 20 미만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그때 썸은 썸 플러스 i래요. 결국은 뭐야?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계를 내게 됩니다. 자, 썸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될까? 여긴 1이고요. 썸 플러스 i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1 만들어지겠고요. i는 i 플러스 1에서 2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출력이 돼서 3이 갈 테고요. 얘는 또 3이 가겠죠. 자, 3 더하기 3은 6이 될 테고 얘는 4가 될 테고 이렇게 가서 10이 될 테고요. 얘는 5가 될 테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15가 될 테고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다음으로 가서 21이 되겠고요. 됐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단이 어디서 끝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 15고요. 썸은 15고요. i는 현재 6인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 한 번 더 계산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i가 하나 더 올라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끝나겠네요. 21이 넘어가니까. 그럼 총 이 안에서 몇 번 회전을 한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반복했네요. 됐죠? 7번 아니다. 7이라고 해서 왜? 1부터 시작했잖아. 0부터 시작했으면 6으로 끝났겠죠. 자, 시언어로 표현된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의해서 변수 a와 b에 저장된 값이
값은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첫 번째 16이고요. 얘가 A예요. 그리고요. 우측으로 2번이래요. 나누기 2 2번 하면 돼요. 8 나누기 2 하면 4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는 4가 나올 테고 두 번째 64네요. 자, 64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번 하는 거네요. 2 하면 얼마 나와요? 128 나오고요. 다시 한번 곱해주면 얼마요? 256이 나오겠네요. 결과는 4하고 25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실행 결과에 출력되는 값은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int a라고 해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가 초기화가 됐고요. 뭘로 초기화가 됐어요? 네, 지워버리자. 7로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a 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럼 14 나오겠지 당연히. 맞습니까? 요 정도는 풀 수 있지. 이것도 기출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C 언어 코딩을 봤고요. 사실 좀 어렵죠. 어렵더라도 한번 보시면 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나 건질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거 공부할 시간에 더 자주 출제되는 아이를 더 많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